여러분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수학교육전공 석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자, 오늘 중학교 2학년 수학 네 번째 내용으로서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가감법과 대입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언급하려면 어떤 내용이 필요로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세 번째 영상에서 언급드린 바 있었고요. 마지막에 제가 대입법을 얘기했고 그 전에 가감법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혹시나 나 이 문제 혹시 풀어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예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일시 정리를 해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네, 다 푸셨죠? 자, 지금 아마 못 푸신 분들은 이 설명을 듣고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다 풀었다면 저와 함께 풀이법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4x-2y는 1이다 라고 하는 이 식을 저는 1번, 밑에 3x 더하기 6y는 4다 라고 하는 것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4x-2y는 1이요. 두 번째 식은 3x 플러스 6y는 4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개수가 안 맞습니다. 그냥 빼고 싶어도 빼질 못해요. 왜? x 앞에 있는 4를 비교하려고 봤더니 2번 식에 3이 있고요. y 쪽에 마이너스 2를 놓고 봤더니 밑에는 또 6이에요. 그쵸? 2번 식에는. 그러면 그냥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x 또는 y의 문자를 없애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번에 아니면 2번에 얼마를 곱해가지고 완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여러분이 완성시켜야 돼요. 잘 보십시오. 저는 1번을 건드리겠습니다. 1번 다시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얼마를 곱할 거냐면 3을 곱할 겁니다. 3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식이 4, 3, 12x가 될 거고요.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6과 2는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네, 더하면 됩니다. 6이랑 마이너스 6이니까 이것은 더해야 없어지죠. 그러면 더해보면 15x는 7입니다. 그렇죠? 이거 혹시 실수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위에 거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위에 거는 밑으로 지금 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2번과 1 다시라고 하는 두 개의 식을 가지고서 더해야지. 지금 1번식 이거 혹시 계산하셨다면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대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x는 얼마입니까? 네, 15분의 7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x를 어디에 대입하실래요? x를 1번? 2번? 1번? 2번? 저는 2번에 대입해 볼게요. 2번에. 그러니까 우리는 x는 이제 15분의 7을 2번에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서 나오는 대로 정리하면 되겠죠. 3 곱하기 15분의 7 더하기 6과 2는 4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약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3, 5, 15.
그리고 나서 1차 방정식이니까 양변에 5를 곱합니다. 여기에 얼마? 네, 5를 곱할 거고요. 여기에도 5를 곱할 겁니다. 물론 5는 왼쪽에 여기 곱해졌으니까 여기도 사실 왼쪽에 곱해야 맞는데 예, 상관이 없죠.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5를 곱하면 앞에 7만 남을 거고요. 뒤에는 5, 6에 30y가 남겠습니다. 그러면 뒷부분 네, 20입니다. 그러면 30y는 13이 되므로 y는 30분의 13이라고 하는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를 모두 구했죠.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x는 얼마? 네, 15분의 7이고 y는 30분의 13이라고 하는 연립일차 방정식의 답을 다시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가감법을 통해서 그냥 자연수만 나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 두 개가 떡하니 나왔는데 숫자도 참 그래요,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계산 실수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대입법? 대입법이 뭘까요? 대입법은 말 그대로 대입입니다. 그러면 식 두 개가 있으니까 식 두 개 중에 하나를 다른 하나에 넣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대입법은 두 개의 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하나에 대입하여 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가감법은 문자를 속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문자를 없앴다면 대입법은 문자를 없애는 것도 있지만 식을 아예 하나로 흡수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흡수. 그러면 또 예를 들어야겠죠. 이번엔 제발 쉬운 거 나오길 바랍니다. 이거랑 x-3y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대입법을 쓰실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의 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하나에 대입해 해를 구하는 풀이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푸실까요? 자, 일단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선 위에 있는 식을 1번, 밑에 있는 식을 2번이라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지금 2x 더하기 y는 7, 그리고 x-3y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있습니다만 1번에 보니까 y는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번에 y는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2번은 x는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내용 하나가 있을 거고요. 2번 x는 하는 것은 3y 빼기 7이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한번 쫑긋 해볼까요? 네, 귀 쫑긋? 이거 한번 넣어보면 좋겠다, 그쵸? 이거를 우리는 이제 대입이라고 쓰는 건데, 대입은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시계값이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대입이라는 단어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을 2번에 대입한다 라고 했으니까 x는 3 하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 여기에 들어간 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y였기 때문에. 1번식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마이너스 7이 또 남았죠? 분배 법칙을 함으로써 우리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37에 21 빼기 7이니까 14. 결국에 마이너스 6x는 좌변으로 옮겨서 7x는 14, x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 여기까지 여러분들 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2를 어떻게 할 거냐? 네, x를 구했으니까 위를 갑니다. 위에 이거를 다시 대입합니다.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 더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7은 3. 결국에 y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얼마? x는 2, y는 3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대입법의 풀이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말고 나 다른 거 해보면 안 돼요?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음,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문제를 내는 거기는 한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x 마이너스 y는 1입니다. 그리고 3x 마이너스 2y는 4입니다. xy의 값을 구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이거 일단 선생님 이거 1번씩 해놓고 y는 3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y는이니까 이거를 여기에 대입하면 좋겠어요. 근데 두 배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두 배를 하고 대입을 하면 참 좋겠네요. 그죠? 저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과감하게 지우게요. 우리는 3x가 있으니까 3x는을 맞춰 놓읍시다. 그러면 y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식이 탄생되는데요. 이것을 여기에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y 더하기 1 빼기 2y는 4가 되고 마이너스 y는 1이 넘어가니까 3, y는 마이너스 3. 결과적으로 y 값 구했고요. y의 값을 이쪽에 어떻게 한다? 대입하면 3x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결국에 우리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지금 붙였었으니까 쩔어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연립일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대입법을 살펴봤지만 이거 굳이 대입법 안 쓰고 가간법 쓸래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혹여나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실 때 이 내용이 등장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 문제 풀 때 서술형 문제가 혹여나 나온다면 가간법으로 푸시오 아니면 대입법으로 푸시오라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고요. 지금은 교육과정이 없어졌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이 수학을 깊게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이 내용을 필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함께 나오기 때문인데 그 내용이 하필 대학교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안 나와요? 죄송하지만 안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안 나오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 지금 제가 미적분학을 건드리고 있는데 행렬도 건드려 볼 수 있으면 한번 건드려 볼게요.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촬영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한번 기획해보고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니까 3번 영상도 그렇고 4번 영상도 그렇고 지금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제가 편집을 해서 하나로 모두 나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에서 제가 영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5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니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립 방정식에 대한 응용 문제를 좀 가지고 와 볼 텐데 그때 한 번 더 언급할 수 있으면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